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제 뉴스면은 아프가니스탄 이 탈레반 소식들로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탈레반 순위파죠. 이들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미래가 어떨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이들이 앞으로 행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난민 수용 문제가 특히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라면 전문가에게 여쭤봐야 되겠죠. 아프가니스탄 분쟁 지역 전문 PD, 우리 김영미 PD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소식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좀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어떤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좀 전반적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은 그동안 가혹한 정권, 그리고 20여 년 전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탈레반 정부를 퇴출시키고 또 여성 해방을 하겠다는 것이 아프간 전쟁의 전쟁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각을 한 뒤로 20년 동안 세월이 흐른 다음에 너무나 갑자기 등장을 했죠. 근데 사실은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었고 그동안 탈레반 세력들이 칸다하르, 남부의 칸다하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미국과의 투쟁을 하고 있었고 또 사실 그 20년 전에 쫓겨난 탈레반들은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고요. 당시에 이제 제가 카불 들어가서 옛날 그 탈레반의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려고 했더니 본 사람은 많은데 사진 한 장 안 남겼더라고요. 그게 이슬람 원리주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찍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전 정부는 사진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누가 그때 정부 인사였는지도 참 확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실한 이슬람이라고 자신들은 생각을 하면서 세해를 계속 규합하고 있었고 가장 문제는 아프간 정부, 그러니까 미국이 내세웠던 아프간 정부가 민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초대 대통령인 카르자이 이 대통령조차 그의 형제들이 거의 부패의 대명사고 부정부패의 전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레전드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그 사실 아프간 국민들은 되게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했고 또 지금도 그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반면 이 부정부패로 받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전 세계에서 원조를 해준 거죠. 아프간의 재건을 바라는 마음이죠. 그죠? 세계인의 그 마음인데 그래서 받은 돈으로 국민한테 안 가고 중간에서 아프간 정부가 착복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우리한테 올 돈이 아프간 정부 관리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아프간 관리들은 국제사회에 가서 되게 이렇게 멋있는 망토 같은 거 입고 아프간 국민들이 굶고 있다. 우리는 언제든 탈레반에 위협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테러와의 전쟁 때문이라도 아프간에 좀 더 원조를 많이 해줘라. 그래서 이제 원조들을 많이 했죠. 네,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년 동안 전 세계가 그렇게 쏟아부은 돈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사막밖에 없는 나라라도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전쟁이 났을 때나 지금이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똑같이 가난해요. 그랬을 때 아프간 국민들이 느끼는 그 어떤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원조금이 들어온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안 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아프간 정부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탈레반 쪽으로 민심이 가기도 하고 일부 지역엔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아프간 사람들의 생각은 탈레반은 무섭고 아프간 정부는 싫다는 거예요. 무섭고 싫다. 그런 감정 속에서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게 지금 아프간 민간인들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너무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아프간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었는데 그렇게 전 세계적인 도움이 갔어도 다 소용이 없고
중간에서 다 세버리고 이랬다는 건데 결국 국민들은 뭐 탈레반이나 정부나 다 똑같이 불신의 대상으로 사실은 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프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무기력하게 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이제 혼란의 시기인 것 같고 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를 모르니까 뭐 민간인의 입장에서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목숨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해관계 이렇게 엮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했던 모든 정책들이나 이런 게 사실 지금 거의 제로로 돌아섰다고 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프간 정부를 믿었거나 탈레반을 믿었거나 그랬으면 지금쯤 어떤 민심이 그쪽으로 흐르는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대부분이 그냥 막 숨어 있어요. 그리고 전화나 이런 것도 연결이 잘 안 되고 왜냐면 어떤 말을 해서 뭐가 잘못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레반 편에 서기도 아프간 정부 편에 서기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가장 사실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아프간에 있는 국민들이죠. 예. 지금 그런데 이제 한비아 씨인가요? 아프가니스탄 관련해서 너무 자극적이고 그런 비관적인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대부분이 미국 쪽 시각이에요. 미국 뉴스들이 대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네네. 탈레반에 대한 원래 탈레반에 대한 이해나 또 그들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과장돼서 좀 보여줄 수도 있겠다 싶은 건요. 네네. 사실 미국은 작년부터 탈레반과 평화 협상을 했어요. 탈레반과? 예, 제3의 지역, 네. 카타르 도하라는 곳에 2013년 이후에 거기가 탈레반이 사무실을 냈어요. 네. 그 깃발을 걸고. 그리고 나서 계속 미국과 협상을 가졌고 네. 또 그 협상이 잘 안 됐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탈레반 리더십 중심 네. 세력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포토라인이라고 해서 기자들 사진 찍는 그 앞에 당당하게 서서 사진을 찍히고 또 본인들의 행동이 당당하다 이거겠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사진을 찍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탈레반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예. 사진 찍히면 안 되니까 예. 남아있는 것도 없다. 원래 그랬는데. 예. 그리고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취재할 때 탈레반을 취재할 때 대부분이 이제 섭외를 하면 목소리만 나가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목소리 말고 우리는 비디오로 이렇게 찍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자기네들은 사진을 찍히는 게 죄악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미안한데 거절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그 카메라 앞에 서는 걸 보고 좀 변한 탈레반들이구나. 탈레반들이 조금 변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거기서 미국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는 건 뭐냐면 동등한 위치에서 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과 탈레반은 서로 적대적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네. 테러 집단이고. 근데 미국 정부가 그들과 마주해서 회담을 하는 걸 보면 동등한 관계로 외교 관계를 거잖아요. 설정한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참 놀라웠었고 또 그들의 회담이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구체화되고. 나오고 서로 합의가 되고 그런 걸 보고 저렇게 평화 회담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네. 어떻게 보면 탈레반이 갑자기 나타난 것 같지만 미국은 이미 그런 평화 회담을 작년부터 결실을 맺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적인데 사실은 일반 전쟁 일으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레반과 그런 협상을 하고 계속 한다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정부하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봤다는 겁니까? 당시 탈레반과 미국의 평화 회담에는 아프간 정부가 빠졌어요.
그래서 아프간 정부가 항의도 하고 또 3자 회담으로 같이 하자고 제의도 하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가 거기 끼지 못했던 거는 그만큼 아프간 정부가 국민의 민심을 잃었고 또 부정부패로 인해서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미국이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탈레반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탈레반에 이제 또 대항하는, 저항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10,000명 정도가 어제 또 시위를 벌여서 뭐 3개의 시 정도는 또 탈환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긴 하던데 지금 분위기는 그러면은 서로 그냥 아주 뒤죽박죽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 미국이 20년 전에 전쟁을 일으키고 또 탈레반 정부가 퇴각한 뒤에 북부 동맹이라는 말하자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좀 큰 종족이 3개가 있는데 네네. 그 탈레반은 보통 이제 파슈툰족이고 또 북부 동맹은 타지크족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하자라족이 있는데 그 타지크족이 모여서 결성한 북부 동맹이 당시에 그 북쪽에서 아프간 북쪽에서 탈레반 정부와 싸우고 있었고 네. 미국이 들어와서 북부 동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네네. 물론 대통령은 파슈툰 대통령이 나왔더라도 북부 동맹이 굉장히 많은 정치적 힘을 갖게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좀 부패하고 중간에 북부 동맹이 많이 와해되고 그랬는데 그 9.11 테러가 나기 이틀 전에 북부 동맹을 이끌고 있던 마수드 장군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 당시 암살 당할 때 아들이 9살이었었어요. 그 꼬마가 아버지 그 간 앞에서 울고 있었던 사진이 있었는데 네. 그 꼬마가 지금 살아서 북부 동맹의 지도자로 나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참 오랜만에 그 청년의 얼굴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 뭐 북부 동맹이 다시 결성돼서 탈레반하고 이렇게 같이 대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북부 동맹만이 그 무장 세력이 아니에요. 또 IS라고 이슬람 국가 탈레반은 그들과도 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같은 이슬람인데 서로 같은 무장 조직인데 서로 노선이 다르대요. 네. 그래서 그 탈레반은 북부 동맹과도 적이고 또 IS와도 적이고 네. 또 옆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또 시아파예요. 네네. 그래서 시아파여서 이란과도 탈레반은 옛날부터 서로 네. 대적하는 관계였고 그러다 보니까 탈레반을 가운데 두고 여러 조직들이 언제든 싸움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구도인 거죠. 즉 지금 상황은 아프간 국민들이 저렇게 나오려고 애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렇군요. 물론 탈레반의 폭정도 걱정이지만 내전이 나게 되면 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이 그동안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다 갖다 놨어요. 그 다른 데하고 틀린 게 그 아프간 병사를 훈련시킨다는 명목하에 무기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땅에다가 갖다 놨다고요. 그러니까 네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가 그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무기들을 탈레반이 다 가지고서 지금 또 국민들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뭐 어떤 무장 세력이든 탈취하는 사람 임자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아프간 정부군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미국이 계산했던 아프간 군은 서류상의 아프간 군들이었던 거예요. 서류상의 아프간 군이라는 건 뭐 유령 군대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월급은 한 100명분이 나가는데 사실상 한 10명이었던 거죠. 그 나머지는 이제 나눠 먹었던 거고 그동안. 네네. 그래서 아프간 정부가 이 정도 전력은 갖고 있으니까 카불이나 이 정도는 수호할 수 있을 거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특수부대니 뭐니 굉장한 많은 공을 들였고 20년입니다. 그동안 그렇죠. 자기네들 딴에는 굉장한 군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게 다 서류 사항이었다는 거예요. 그 막상 전투가 붙으니까 무기 다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무기는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렇죠. 뭐 쓸 줄 아는 사람이 또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치안은 앞으로 더 위험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아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자, 사실은 이제 탈레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뭐 이제 이전 정부에 협력한 사람들은 우리는 사면을 하겠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속을 하면서 또 한국하고도 좀 뭔가 좀 협력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탈레반이 좀 변하려나? 그런데 저 약속을 믿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사실은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신뢰를 갖고 안 갖고를 키를 쥐고 있는 건 탈레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니라고요. 네. 탈레반이 여성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지가 않았고, 네네. 또 탈레반은 샤리아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네, 샤리아법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법인데, 샤리아법은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는 정통법, 그 다음에 이슬람을 가장 신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이 탈레반은 더 많이 그 샤리아법이 더 엄격하다고 보여지고요. 엄격하게 신봉하는 그런 그렇죠. 집단이다. 예.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여성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인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눈높이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눈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이 잠깐 나갔다 오는 거 허락하겠다. 대신 남자랑 같이 나가라. 이 정도면 우리가 많이 양보한 거다. 네. 나오지 말라는 것보다는 많이 양보한 거다. 근데 국제사회에서 봤을 땐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탈레반이 여성 사회 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먼저 그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이제는 탈레반이 자기네가 합법적인 정부를 자꾸 인정해 달라고 네네. 여러 나라에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는 또 뭐가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해주려면 그들이 합법적인 정부만큼의 국제사회의 기준치만큼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인권에 대한 법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더 이상 가혹한 정부로 자기네들을 하지 않을 여러 가지 장치,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을 해서 국제사회의 어느 정도 수준에 그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탈레반이 음지에 있었잖아요. 네네. 어쩌면 국제사회에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이들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국제법을 지키고 또 그 사회를 열어주고 또 여성이나 이런 것도 여성의 인권들을 국제사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위상을 차라리 올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법일 수가 있겠다. 네. 자, 그런데 어제 그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 아프간에는 리튬 등 이런 광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국에 좀 더 협력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데하고 좀 뭔가 협력해서 하고 싶다 이런 뜻일까요? 뭐 탈레반은 이제 각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외신하고도 인터뷰를 할 때 다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네네. 그 경제 교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네. 또 광물 자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프간에서 이렇게 광물 자원이 많으면 이게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럼 그때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어딘가에 묻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직 아무도 캐지 않은.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가면 그 인프라가 안 돼요. 길이 없는데 길부터 닦아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리튬을 캐러 간다고 그러면 네네. 그 사막에 길부터 내야 될 판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될 만했으면 아프간 정부 저렇게 부정부패할 때 어느 회사든지 덤벼서 벌써 다 파가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건 장애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믿고 누군가 투자하러 갈 것이다라고 믿는 게 지금 우스운 게 아니 그러면 그 지금까지 이거는 누가 파갈 수 있는데 왜 안 파갔어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게 제시했다는 뭐 리튬 뭐 이런 건 광물이 네네. 있다. 뭐 네. 이거 우리한테 제시할 게 이거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얘기군요. 예, 합법 정부로 인정은 해달라고 그러고 과거에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죠. 사과도 사과도 안 하고 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합법 정부를 인정해달라고 한다. 제대로 탈레반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대로 탈레반 같은 예. 생각이다. 야, 진짜 그 말이 정확히
귀에 와닿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듣고 계시고요.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와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광물자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그것을 캐내서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특별하게 이득이 될 것도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이 좀 가능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난민 문제가 또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26개국하고 난민 수용에 대한 얘기를 뭐 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얘기 잠깐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인 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난민 얘기는? 아직 지금 난민들이 한국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미군이 수송기로 옮겼던 그 난민들은 대부분 미군 기지 안에 지금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 절차상 어느 나라를 가거나 또 서류를 만들고 또 신분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미군 부대 안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난민을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아프간에서 난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못해요. 일단. 그래요? 예. 지금 옛날하고 달라갖고 요새는 네. 피난도 비행기로 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아프간에 비행기가 몇 대 나간다고 그러니까 난민이 막 수천만 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아직. 그렇군요. 예. 거기가 다 이렇게 내륙으로 막혀 있는데 인근 나라들이 다 국경을 걸어 잠갔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군요, 사람들이. 예, 파키스탄 쪽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막고 있고 그 반대편 아프간 쪽 국경에는 또 탈레반이 굉장히 심하게 막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육로가 아니라 비행기로밖에 못 날릴 것 같은데 그 몇 명이나 비행기를 타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섣불리 걱정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정말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약속 때문에라도 우리가 난민을 몇 명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네.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니까 탈레반도 국제사회의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걸 지켜줘야 탈레반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전 세계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들 손에 달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다만 몇 명이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가서 국민들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너무 지레 먼저 그러니까 난민 얘기에 아프가니스탄에 문제가 생겨서 난민 얘기부터 나온다는 그 자체는 좀 너무 멀리 걱정하는 거 아닌가. 예. 당장은요, 우리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네네. 쏟아부었던 돈과 또 잃었던 생명과 이런 탈레반 정부가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탈레반 정부가 합법 정부가 됐을 때 우리가 이들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먼저 논의하는 게 당장 급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제 2015년도에 시리아 내전으로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이제 나왔을 때 사실 그 난민 문제가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이번에 또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건 급하지 않은 얘기다. 지금 이런 얘기신가 봐요. 일단은 난민이 그만큼 나올 수가 없다. 예, 시리아 내전 때는 터키 국경이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나올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때는 시리아 내부에 폭격이 있었어요. 폭격은 그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할 수 없이 국경이 열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국경을 안 열 것이다. 주변 국가들이 안 열 거고 비행기밖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탈레반 정부와 우리 국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도 아픔이 있잖아요. 탈레반에게 우리 국민을 잃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많은 세금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주러 20년 동안 우리도 돈을 보내줬고 거기에는 우리 국민의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제로 세팅할 것이냐 아니면 탈레반 정부가 정말 합법 정부로 나섰을 때 우리와 외교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네네. 거기에는 저는 반드시 우리 국민이 희생됐던 거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탈레반 정부가 과연 사과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합법 정부가 되기 위해서 사진까지 찍힌 작년에 그 카타르 도하에서 사진 찍히고 막 그 옛날에 그 죄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미국과 협상의 테이블에 앉았어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다 해요. 그래도 실리를 보니까. 위해서는 또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할 거 다 하는데 네. 우리와 그걸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와 과연 외교 관계를 그들이 가질 생각이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이고, 또 벌써 지금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그냥 짧게 아프간 사태가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그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탈레반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갑자기 카불이 함락이 되고 이미 작년부터 국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탈레반의 움직임들은 큰 뉴스였어요. 그래서 이 뉴스라는 게 한국에서 외신 잠깐 흘러나온 것 같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세상이 너무 많이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런 국제의 기류 이런 거에 좀 더 민감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언론도 국민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민감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영미 PD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오히려 뭐 탈레반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지금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네요. 정말로. 난민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닌, 좀 다시 알게 됐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